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노동경제학 강의하는 장성구라고 하고요. 우선 수업하기 전에 간단한 OT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눠드린 그 강의 계획서 그거 한번 살짝 봐주세요. 별로 볼 건 없고요. 그냥 한번 처음에 바로 들어가긴 뭐 하니까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 뭐 성균관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현재는 이제 거의 겸임 교수 하면서 전까지는 학원 강의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고 세무대학에 교수로 좀 있었는데 한 6, 7년 있다가 뭐 이래저래 해서 나오고 서울에 있는 학교나 지방에 많은 학교도 이렇게 다니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학교마다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만한 학교는 다 한 것 같아. 제가 서울에 있는. 그래가지고 학교 투어하는 것처럼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나름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밥 먹고 삼겹살 먹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10년 전에 제 수업 들은 제자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그 합격해서 우리 프라임 거기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영상 찍으신 분들도 사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는 너무 다 다녀온 것 같아서 학원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는 성대 수업 하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회 종신회원인데 뭐 종신회원이라 해가지고 뭐 별건 없고요. 그냥 이게 평생 회원인 거죠. 학회 회장 선거 같은 거 하게 되면 저를 뽑아주세요. 이 선거랑 비슷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어느 분을 뽑을까요? 뭐 이제 그런 거 할 때만 하지. 뭐 그 외에 뭐 별로 크게 활동하거나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포인트 노동경제학 다음 카페 치시면은요, 우리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제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2,0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제가 뭐 질문 같은 거 답변하기도 하고요. 초창기에는 제가 더 열정이 넘쳤을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답안지를 써서 올려주시면 제가 첨삭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온천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자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지 못하는데 그것보다는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올리고요. 또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시험을 딱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썼으면 몇 점이 나올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자분들이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런 걸 알려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좀 많이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저는 요런 거 썼고 답은 맞았는데 점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답은 틀렸는데 설명이 잘 썼더니 그래도 부분 점수 많이 줬네요. 이런 것도 게시판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던 불합격했던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또 불합격한 또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뭐라고 할까? 수험기라고 할까? 그런 거 쓸 수 있는 걸 좀 마련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시면 아, 노경의 채점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구나 또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번엔 좀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요. 거기 유튜브 채널 제가 운영하는 경작 짱박사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한 33,000명? 4,000명? 제가 봤을 때 12월 달 정도 되면 한 4만 명 될 것 같긴 한데요. 구독자가 좀 이렇게 그래도 있으니까 뭐 좀 더 할 맛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돈 되느냐? 이거는 사실 조회수가 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커피값 정도 돼서 커피는 제가 사드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시간이 나거나 심심할 때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거를 이 글로 전달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힘들고 똑같은 것도 많고 약간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짧게 한 5분, 10분 영상을 찍어서 그 게시판에다가 질문 모아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비슷한 질문이 또 올라오면 자, 영상 이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수업은요, 우리 토요일 날 하고요. 7시부터 10시로 돼 있긴 한데, 다음 시간부터는요, 6시 반부터 할 거예요. 근데 수업을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그래서 우리가, 이게 2차 시험이니까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한 6시 30분부터 시험을 볼 겁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 대로 여러분들께서 따로 복습하시면 되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시험 봐서 6시 뭐 7시까지 할게요. 7시까지 하고 그 전에 끝나시는 분들은 끝나시고, 저는 그냥 7시부터 수업은 시작하고요. 아셨죠? 뭐 저는 뭐 그 전에 오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매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쓰던 잘 못 쓰던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6시쯤 학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수업이 또 있으면은 뭐 모르겠네. 식사를 좀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면은 식사하시면서 전 시간에 뭐 필기했던 거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착각 찍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공부해야지. 아셨죠?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밥 먹으면서 연습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거나 뭐 할 때도 계속 이제 공부에만 올인을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루 종일 노무사만 되겠다는 것만 열망하고 생각하시고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노경도 뭐 그렇고,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하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가 듣기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밥 먹을 때도 노래 듣는 척 하면서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지 뭐. 그리고 사진 중요한 거 암기할 거 10번 본 사람이 당연히 5번 본 사람보다 더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안지도 많이 써본 사람이 당연히 잘 쓸 수밖에 없으니까 밥 먹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차피 많은 진도 나가는 건 아니니까 복습하시고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연기 때는 뭐 별건 아니어서 제가 ABC 이렇게 점수만 부여할 겁니다. 부여하고 점수는 따로 부여하지 않고 ABC 등급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한 평균이 B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 A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시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간단한 총평이나 설명드릴 게 있으면 제가 간단히 이게 채점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뭐 쉬운 문제니까 뭐 그때그때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 책으로 할게요. 요 책이요. 갖고 계신 요 책인데 요 책이 그냥 노무사 시험 노경에서 그냥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이 그냥 뭐 우리 소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맨퀴의 경제학 이거 비슷하게 그냥 이 책이 이렇게 조사해 보면 전국에 뭐 노동경제 전공하거나 개설된 과목도 이 책을 대부분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험 문제도 거기서 대부분 기본적인 게 출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수업계획서 거기 한번 내용 좀 더 보면 밑에 강의 목표는 넘어가시고요. 강의 특징 볼게요. 자, 1번 뭐 별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최신 출제 경향을 모두 적중한 강의. 뭐 다 적중 뭐 다른 분들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신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걸 당연히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냥 뭐 이거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가끔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좀 이상하신 분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문제를 한번 내가지고 한번, 그 경우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다 불이 타잖아. 그러면 이제 경제학의 마인드에 입각해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그걸 테스트해보겠다. 그런 분도 가끔 있거든요.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어차피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경은 다른 시험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타?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공부할 거리를 또 2기, 3기 되면 불이타성 문제를 설명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불이타성 문제가 뭐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문제가 나올 게 좀 약간 뻔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뻔한 거를 누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쓰는가 거기 보시면 돼요.
가끔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췄냐 못 맞췄냐 여기에 너무 신경 쓰는데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잖아. 정답 맞추는 거 계산 문제에서 뭐 중요하긴 하지. 틀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맞췄는데 나만 틀렸다? 치명적이긴 해요. 왜냐면 뭔가 점수를 이렇게 주거나 할 때 다 잘 썼는데 틀리면 막 뭐가 막 표가 나잖아. 대신 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괜찮아. 다 같이 못 썼을 때 조금이라도 쓰면 또 그때는 확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작년 시험이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득점자랑 이게 확 갈리게 되고요. 이번 시험 같이 조금 평이한 스타일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못 쓴 사람들은 잘 못 써. 잘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엄청 고득점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다 그러면 쉽게 나와서 브리타성 문제가 없는 게 좋을까 하면은 어차피 제 생각에는 브리타성 문제가 나오는 어렵게 나오는 걸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것도 2차 시험이 이제 1차도 제가 봤을 땐 만만치 않게 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2차 시험은 합격자 퍼센티지가 한 7%, 8%였거든. 이건 거의 도박하고 가까운 거야.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각 학교에서 거의 A 플러스를 받는 친구들만 모아서 여기다 딱 여기서 해서 10명 중에 1명이 시험 합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 잘 보셨어요? 그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 좀 무난하게 본 것 같아요. 탈락. 이런 데니까. 10명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한 내가 3, 4등 한 것 같다. 못한 건 아니야. 탈락이야. 압도적으로 1등을 해야 돼. 10명 중에.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근데 실경쟁은요. 10대 1까지는 아니고 제가 봐도 3기까지 수업을 하면 모든 시험이 다 경쟁률은 한 3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학과 대학교 교수님 뽑는 것도 3대 1이야. 학과에서 한 3명 정도 교수님을 해서 추천해서 학교에 올리면 위에 뭐 학교에서 이사진이나 그런 데에서 셋 중에 누가 괜찮을까 한 명을 뽑는 거야. 근데 그 3명이 다 만만치 않다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하면 저요. 이름 박지성인데요. 누구세요? 손흥민입니다. 저는 차범근입니다. 셋 중에 누가 떨어져도 사실은 누가 붙어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애매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부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한 3명 중에서 약간 운의 차이라고 할까? 뭐 그날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실력 발휘를 잘했는가? 그 차이를 할까? 뭐 그 중에 1명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이렇게 너무 무난하고 평이한 거보다는 조금 약간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근본을 물어보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근데 또 우리 시험은 근데 이제 저는 혹시나 해서 이상한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공부할 쓸데없는 걸 막판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별로 저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매번 그러긴 했는데 이번에도 걱정돼서 브리타 한 5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지난번에도 뭐 진위계수 나오긴 했는데 뭐 그냥 사실 브리타성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진 마세요. 아셨죠? 아무튼 기초를 탄탄히 네. 자 1번은 거기 내용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줄에 아까 얘기했던 뭐 사느냐 죽느냐 정답이 맞았냐 틀리냐 이렇게 하려면 객관식으로 보지 못하러 주관식으로 봅니까? 객관식에서 아예 확 해버리면 되지.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건 제가 웃자고 쓴 건데 그 출제자 교수님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출제하는 것은 아닐까? 요 수업계획서가요 좀 일부러 바꾸지 않았는데 작년 수업계획서랑 똑같고요 재작년랑 똑같고요 매번 똑같아요. 야 그럼 네 강의 매번 똑같냐? 그게 아니라 매번 수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수업을 준비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막 어렵고 변화무쌍해도요 그냥 제가 처음 이렇게 노무사 노경 강의했던 거 그때랑 지금하고 뭐 크게 달라지게 변화된 거 없는데 그냥 그걸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 요거처럼 아니 혹시 짱 박사가 문제 낸 거 모의고사 교수님들이 가져가 가지고 요건 피해서 내야지 이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바빠 죽겠는데 신림동 노무사 여러분들 뭐 무슨 문제 낼까? 이렇게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는데요? 그냥 아이고 뭐 시험 문제 내는 것 자체를 별로 요즘 교수님들은 싫어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 피할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야 뭐 사법고시나 뭐 이런 거 시험 출제 들어가면 내가 말이야 사시출제위원이야 이런 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노무사 시험에 관심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그만큼 바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한가할 때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제 생각에는
채점하는 게 만만치 않아가지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 나 안 할래 이런다고. 그럼 젊은 분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알바나 해볼까 해서 들어가는데 채점에 방대한 양과 등등 이것 때문에 아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는가? 우리 무슨 뭐 학원가에 무슨 문제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이 책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야. 들고 가서 예전에 작년에 뭐 나왔지? 재작년 뭐 나왔지? 한 최근 5년간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요런 게 나왔군. 그럼 요 책에서 늘 강의하시는 것 중에서 요런 거 빼서 하나 출제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다 이게 노무사 시장에 있는 괜찮아요. 좋아요. 예, 완전 생각이 다 노무사 여기 수험에 관심 있는 건 괜찮은데 교수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혹자는 우와 학원 선생님 1타 선생님의 문제를 해서 뭐 피해서 안 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를 탄탄히 하시고 불이타성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이 과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배웠던 걸 어떻게 잘 논리와 흐름에 맞춰가지고 잘 쓰는가 뭐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무사 시장에서 이제 노경이 계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MRI 구하세요, MRS 구하세요 이런 게 처음 나오는데 그 사실 경작할 땐 기본인데요. 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들었을 때도 엄청 노무사 여기 수험가에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경작은 계산 문제가 원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뭐 유보임금을 계산하세요뿐만 아니라 등등등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그리고 EITC나 통계적 차별 오학화 모형 이런 거 등등 있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나는데 초창기에 이런 걸 다 했었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러면 딱 나오는데 그때 수업 들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왜 저 선생은 저런 걸 수업하지?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다 반복해서 해 두시는 거고 그동안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1기서부터는 제가 쓴 교재를 할 건데 그 안에 모든 그냥 문제랑 내용들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연기 때야 좀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님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뭐 나중에 그건 또 말씀드릴게요. 3번 보시면 예, 노동경제학을 노동경제학답게 강의하는 이것도 뭐냐 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쓸 말이 없어서 거기 넣어놨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나는 답을 풀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잘 설명을 해야 돼. 우선 말로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요. 노경에서는 특히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쫙 해서 보여주면 한눈에 쫙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크게 잘 그려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계산 문제라고 하는데 그냥 수식을 통해서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삼위일체로 경제학이 원래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것만 잘 해서 답안지에도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답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수험생이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자꾸 되니까 요즘 한 몇 년 전 3, 4년부터는 꼭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 또 계산 문제 나오면 아니 중간에 도출 과정을 써야 되잖아. 과정을 안 쓰고 답만 띡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산할 때 도출 과정도 있으면 그것도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훈련을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뭐 최신 노동경제학 트렌드 뭐 이건 최신이 아니라 경제학이 원래 계산 문제와 모형에 기반을 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 그 원리를 그거는 딱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건데 그걸 답안지에다가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 시간 50점짜리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그때그때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한 30분 정도 쓸 수 있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 부담이 50점짜리 정도를 내긴 할 건데 아니 시간은 한 여기 화장실 가면 한 2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 여러분들이 할 게 없잖아. 저는 쉬고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한 2번 정도 쉴 테니까 한 10분 정도 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30분에다가 20분 더하면 50분. 예, 아셨죠?
그래서 오픈북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그러니까 오픈북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해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이게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난주에 했던 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물어볼 거니까 가능한 한 그런 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뭐 2기, 3기 때 써보는 연습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돼요. 0기 때부터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뭐 5번. 뭐 채점은 그냥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데 채점의 로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경험을 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그냥 적정? 그거 넘어가면은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합격하신 제자분들 열심히 잘 했고 저랑 이제 뭐 생각하는 흐름이 똑같으니까 해서 잘 채점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약간 채점을 잘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그리고 노무사로 활동하다가 막 이제 빨리빨리 저한테 채점을 넘겨주셔야지 제가 또 한 번 보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데 이게 이해는 가는데 막 늦게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근데 보내준 것도 막 일 끝나고 막 11시부터 막 새벽 2시까지 해서 막 이렇게 보내주니까 이것도 미안하고 안쓰럽고 등등등. 어차피 제가 또 볼 거니까 에이 처음부터 그냥 제가 채점하자 해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채점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연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1기, 2기, 3기 쭉 갔을 때 뭐 대충 알잖아. 제가 누군데요? 그러면 제가 뭐 글씨체나 내용도 알고 있고 자료도 알고 있고 제가 늘 봐왔던 거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걸 조금 더 개별적으로 맞춤화돼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직접 하자 뭐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은 좀 코멘트나 뭐 연기 때는 그렇게 뭐 코멘트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복습이니까 그런데 코멘트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해드릴 경우도 있고 답안의 퀄리티가 좋으면 그러면은 그냥 좀 덜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2기나 3기 되면 우리 최고 답안 나눠드리긴 하거든. 그리고 총평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약간 그걸 좀 나눠서 최고 답안 그냥 한 중간쯤 되는 답안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또 역시 혼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카페에 이렇게 링크 해놔서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간쯤 된 답안을 다 통으로 하면 그분은 그냥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제 파트별로 1번을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제가 좀 편집해서 이렇게 해서 할게요.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수강 대상은 뭐 경작에 아예 기초가 없는 분들 괜찮아요. 우리 이따가 보리아스 책 거기 역자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저자 서문에도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에 필요한 수학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울기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거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계산 문제가 어려운데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식을 못 세워서 이게 어려운 거야. 그 식만 세우면 그거 푸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식을 세우려면 제대로 경작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좀 탄탄하게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뭐 가짜 뉴스에 속아 사신 분들 이건 뭐냐면 아니 가끔 또 그래. 노경은 하나 틀리면 점수가 완전 골로 가더라. 그런 분도 있지. 근데 그거는 자기는 뭐 미세하게 살짝 하나 틀렸다 생각하는데 이 자기 기억이 이제 좀 사람에 따라 다른데 기억 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답안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자기는 이거 쓴 것 같은데 딱 가보면 안 쓰고 막 이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개 틀렸다기보단 그리고 또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내가 못 썼는데 다른 친구들은 더 못 썼어. 그럼 뭐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답안제 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아셨죠? 답안지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중요하다 봅니다. 공부를 내가 못했어. 그래도 나름대로 막 하거나 정 안 되면 안 쓰고 그냥 준비 안 됐으니까 전 백지 내거나 안 낼 겁니다. 이거보다도 앞에다 쓰세요. 오픈북 했습니다. 쓰시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답안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픈북이 어떤 게 오픈북이에요? 책을 펼쳐놓고 옆에 보고 그림과 내용을 뺏긴다? 그건 오픈북도 아니지. 이거 보고 그냥 베끼는 거잖아. 글씨 연습이지. 그럼 어떤 게 오픈북이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내용을 봤는데 내가 복습을 못했고 기억이 안 나. 그럼 잠깐 5분 10분간 이거 책을 보는 거지. 필기한 걸 보는 거지. 그 다음 덮고
기억이 잠깐 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백지에다 자기가 이해한 걸 쓰는 거지. 옆에 펼쳐놓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오픈북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깐 컨닝은 해서라도 쓰자. 뭐 이런 뜻입니다. 진입장벽이 높더라. 제 경험상은 뭐 경제학과 학생들이 노경 시험을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학과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경제학과에서 하는 경제학은 그냥 말 그대로 막 아무 생각 없이 미분해서 답 구하고 이런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과정이라든가 우리랑은 조금 약간 패턴이 틀려요. 우리 소위 말하는 5급 공채 행정고시 같은 경작도요. 거기서는 중간 과정도 필요 없어. 그냥 뭐 설명도 필요 없고 이렇게 과정 몇 개 써서 미분해서 답만 띡 내면 맞으면 점수를 확 줘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약간 말로 썰 푸는 것도 담겨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답만 맞았냐 그것보다는 도출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학과 졸업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만 내는 그런 게 연습돼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이게 풀어서 쓰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경제학 전공 아니신 분들이 백지에서 과거에 노경을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저의 접근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입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뭐가 있는 사람은 좀 약간 더 힘든 것 같아. 과거 거 이거 아닙니다 하면은 그걸 지우고 가야 되는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닌걸? 뭐 자꾸 이러다 보면 튕겨나고 헷갈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더 이상 저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들도 아니잖아. 애들이면은 해 이렇게 될 텐데 이미 딱 그렇게 먼저 이렇게 도화지가 색칠돼 있으면은 싹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경제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나은 것 같고요. 고인물이 많더라.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인물이 많다 해가지고 이게 더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 신청했는데 알고 봤더니 재수강생들이 되게 많어. 겁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이 사람이 중간고사는 거의 100점 맞았는데 기말고사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해가지고 기말을 못 봐서 학점이 C나 D를 받아서 재수강한다. 이 사람은 실력자지. 근데 재수강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수업을 들을 때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원래 CD 실력밖에 안 되고 F 받을 사람들이 재수강했다. 그게 뭐 의미가 있어.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도전적이고 의욕 있는 초수강자들이 더 두려운 거지. 저는 2, 3년 벌써 노경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도 노경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고인물이 많다고. 여기서 말하는 고인물은 실력자들 고인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작년, 뭐 재작년에 많이들 빠져나가고 이번에도 또 많이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겁내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또 노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뒷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기초경작을 위해서 요 책 자료 있으세요? 못 받으셨나? 아닌가요? 이거 있으세요? 요거 오늘은 당장 안 쓸 건데 요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드리려고 했나? 아니 모르겠네.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물어볼게요. 요게 약간 노경에만 필요한 앞에 수요 공급 무차별 곡선 그리고 뭐 생산 비용 그거 있잖아. 완전 경쟁 독점 거기까지. 뒤에 후생 경제 약간 해가지고 조금만 내용을 넣고 약간 농사 1차의 경작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하시긴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판서하면서 했는데 약간 그 판서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게 서술형으로 되는 요거 살짝 얄팍해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거 마련했으니까 요거 살짝 당장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 정도쯤에 다음 말고 다음 시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거니까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진도 목차가 나와 있는데 과거 경험상은 앞에 기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챕터 3장이나 4장 그 정도까지만 진도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는 그러면 왜 이렇게 넣었어? 그냥 뭐 뒤에 챕터까지 이런 토픽들을 우리가 다룬다 해서 그렇게 넣고 중간에 기초 경제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 뒷부분은 안 합니까? 뒷부분이요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고 일기 때도 또 이거 그대로 또 다 계속 반복할 거고요. 시험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챕터 4장 있잖아. 노동의 수요, 노동 공급, 노동 시장. 이게 시험 문제 크게 3문제 나오잖아요. 거기서 2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걸 잘 해놓고 나머지 한 문제는 거기 파트 있죠. 5장부터 12장까지 거기서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보상 임금 격차라든가 챕터 6장이 교육이거든. 이게 인적 자본 관련된 얘기인데 아니 이게 매번 출제돼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됐어. 우리 노무사 시험에. 그게 미스테리예요. 제가 여기 수업했을 때. 왜냐면 노동경제학 학위를 받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 뭘로 논문 쓰시고 뭐 하시나 학위를 받으셨나 이걸 보면 다 휴먼 캐피털 가지고 논문을 쓰시고 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지?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아니 하긴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찝어서 해도 됩니까? 하긴 하는데 바로 전년도에 그렇게 좀 세게 나온 거는 3번 문항에 나왔거든요. 그럼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약간 뒤로 좀 A급 문제지만 그동안 계속 A급이라고 왜 안 나왔을까 했는데 나왔거든. 그럼 이제 한 Z급으로 밀려나요. 아시겠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뭐 모르지. 제가 봤을 땐 노동 이동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보리아스 교수님이 또 노동 이동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따로 책까지 쓰실 정도로 늘 이민 이런 거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역시 한 번도 안 나와. 이 책에 모형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준비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차별. 작년 재작년 지난 우리 다시 얘기하겠지만 차별에 대해서 여기 책에 있는 오하카 모형이 통계적 차별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온 다음에 2, 3년 동안은 거의 안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보통 자주 나온 토픽이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노동조합 나왔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거 그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유인급여. 아마 제 생각에는 인사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걸로도 커버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한번 또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업. 이거는 사실 경제학 하신 분들 좀 들으신 분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게 경제학의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 실업률 구하세요. 이런 건 우리 챕터 앞에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필립스 곡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역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 시험 문제 토픽은 거의 명확해요. 챕터 1, 2, 3, 4장에 나와 있는 게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그다음 노동 시장. 이번에도 수요 독점 나왔는데 그게 이제 1번하고 2번 문제가 그거야. 우리도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는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룰 거냐면 뭐 행정고시 있잖아. 5급 공채 보면은 그 노동 수요 공급 거기서도 하거든 미시경제 거기까지 막 해서 해서 문제까지 다 기출까지 해서 다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깊이 있게 뭐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는데 심화 있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정도 하고 그것까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나머지 한 문제 3번 문제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야. 5장서부터 12장까지 하면서 하나. 그러니까 비중이 가끔 진도를 연기 때 한 챕터 3장 4장까지 나가면 뒤에는 왜 이렇게 좀 안 합니까?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로 이제 1기 때 거기 자세하게 다루고 2, 3기 때는 가끔 제가 또 이렇게 시험 문제 내서 다 다루긴 할 거고 난이도 있고 어렵게 하는 파트는 주로 이제 1, 2번인데 그거는 노동의 수요, 노동 공급 이쪽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선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거 이제 뭘 쓴 거냐면요. 기초랑 원리를 탄탄히 차근차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기 때부터 GS 연기 때부터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차근차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1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 1차를 경작하는 거를 권하긴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그냥 1차를 경작 부담돼서 그냥 경유학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경유학해도 돼. 근데 아마 내년에 좀 달라질걸요. 아시겠지만 25문제에서 40문제로 바뀌는데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게 노무사 1차 시험에서요. 너무 문제가 쉽고 하다 보니까 특히 경유학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얄팍하게 상식에 가까운 정도에서 인사하는 거랑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금방 다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년도에 40문제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게 변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제가 그거는 잘 모르지만 농사 시험에서 경영학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무슨 뭐 좀 이렇게 레벨이 너무 낮게 나오는 건데 탑픽은 막 회계도 있고 생산관리 다 들어가 있잖아.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좀 생산관리 낸다거나 회계 좀 낸다거나 이래버리면 사실은 난이도 확 올라갈걸요. 그러니까 노경 선택할 겁니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경작 선택하는 거를 권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도 안 했어요. 그냥 편한 거 해서 1차는 어차피 그냥 거쳐가는 거니까 또 노동법도 그냥 어차피 이기 이거 GS 2차 준비하는 거 마인드로 하면 조금만 보면 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마 차라리 노동 경제학이 계산 문제로 자꾸 좀 나오고 하니까 우리 계산 문제 또 대부분 많은 문제는 우리 1차 노무사 1차나 공무원 시험이나 회계사나 거의 계산 문제를 거기 우리랑 관련된 걸 제가 가져와서 문제 내거든요. 어차피 계산 문제가 두렵다? 그럼 1차 때 그냥 경작하세요. 경작하시는 게 노경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뒤에 실업 파트에서 뭐 필립스 곡선, 아이고 나오면 어떡할까요? 브리타 나오면요. 그거 원래 1차 때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좀 하긴 하겠지만 실업률, 고용률 구하는 이런 거요. 그 1차 때는 매번 나와요. 근데 2차 때는 우리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약간 브리타성 되는 문제는 1차를 하면서 그 브리타성을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편하게 하세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뭐 지나가 봐야 알지. 경영학 갔는데 으악 하고 왜 이렇게 경영학 난이도가 올라갔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려도 안 믿을래? 그러면은 뭐 그 지나간 다음에 이제 될 건데 경영학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다른 과목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마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어차피 뭐 노경 할 것이면은 그냥 경작하셔서 그냥 시원하게 브리타 대비하는 거. 브리타는 상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늘 가끔 얘기하는데 제 수업 들을 때 첫 번째 제자분이 우리 카페에도 이렇게 막 뭐 조교하셨던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벌써 시간 오래돼서 벌써 막 변호사로 활동하시는데 그분은 그때 농사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다른 시험 졸업도 했는데 다른 시험 다 떨어져서 아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이제 행시를 좀 준비했었는데 행시가 이제 시험이 잘 안 된 거지. 그 뭐 피셋인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떨어졌는데 그 해는 좀 못 봤나 봐. 그게 떨어졌어. 그럼 뭐 하지?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노무사. 뭐 4월 달인가 뭐 그때 1차 보니까 노무사나 하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래저래 돈도 필요하니까 조교 활동하면서 노무사 시험을 이제 준비한 거지. 노동 경제를 했는데 뭐 앞에 1번, 2번은 노동 수요 공급 나온다 그랬잖아. 그거는 뭐 행시 때도 했고 제 수업을 따라왔으니까 그거는 잘 됐는데 3번이 무슨 차별 이게 나왔어. 원래 책에 있는 정도가 나오긴 했는데 또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를 안 했나 보죠. 다들 불이타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분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한 거야. 차별은 아예 손도 쓰지 못하고 3번은 빈 공간, 1, 2번만 잘 쓰고 근데 점수가 60점 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이 다 못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3번은 의미가 없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가끔 저는 이거를 틀렸는데 이거를 빼먹었는데 몇 점이 나올까요? 제가 뭐 그 카페에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알 수가 없어. 몇몇 샘플 해가지고 나는 잘 봤네 못 봤네 이거 갖고 하기엔 되게 어렵고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끝나신 분들은 기다려 보셔야 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못 봤다 생각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요. 야 나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답은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점수가 그냥 56점, 7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이 교재 살짝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날이니까. 자, 우리 1기 때는 2기 때, 3기 때는 제가 쓴 책으로 할 거예요. 이게 책이 옛날에 한 권으로 하니까 거의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많어?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아놨어. 근데 이게 약간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걸 분책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가 이론 기본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화살표는 뭐냐면 요 책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은 우리 연기 때도 사용하는데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요 뒤에도 뭐 나중에 보겠지만 서점에 있을 거야. 뒤에도 몇 개 필수적인 문제 넣어놓긴 했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요것만 잘 보셔도 그냥 다 커버가 될 정도로 작년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베이스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기 때는 요거 노동경제학 연습인데 응용 실전편에서 여기는 문제를 좀 많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작년, 재작년 예전에 냈었던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요 이렇게 짜집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다 보시면 돼요. 글쎄 뭐 모의고사도 뭐 서점이나 어디 이런 데서도 복산집에서 파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 만든 거랑 해서는 다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뭐 제가 만든 건데 뭐 딴 사람들이 복사해서 팔고 뭐 그럴 것까지 있나. 그래서 또 공유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예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그거를 잘 모아서 순서대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문제집이고, 요게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야. A급 문제들 요거 이론서니까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더 할 거는 최선을 다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뭐 생각해요. 이걸 벗어나서 했다? 그거는 뭐 우리 신의 영역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요 안에 다 커버는 돼요. 예전에 제가 강의 시작했을 때는 책이 에렌버그 교수님 책이 약간 메인 책이었어요. 몇몇 고려대학이나 몇몇 학교에서도 요거를 기본으로 많이 해가지고 요 책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단점이 첫 번째는 원서는 새로 나오는데 해설판이 번역본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은퇴하시니까 뭐 됐어 누가 해야 되는데 뭐 제자들도 안 하고 해서 그런가 보지. 그것도 원서로 할 수는 없잖아. 두 번째는 가독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연기 때도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건 아닌데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드리는데 웬만하면은 제가 이 책은 술술 잘 읽혀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막 짜증과 막 뭐 고구마 먹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해서 막 답답함이 막 이렇게 확 되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요거보다는, 그리고 최근 문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저 보리아스 책 저거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약간 과거의 바이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괜찮은 것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요 책은 요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요 책은 제가 예전에 요걸로도 이제 했고 뒤에 연습 문제라든가 괜찮은 것들 문제화 모의고사에서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다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희영 교수님이 쓰신, 숭실대 교수님이셨는데 요 책이 되게 평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책도 나온 지 오래되고 뭐 개정도 안 되고 또 지난번에 뭐 통계청장이었던 황수경 박사님하고 같이 쓰신 괜찮은 책인데 약간 요거 내용도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요게 다 담겨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과거로 이렇게 퇴임하시고 이제 책이 계속 개정이 안 되면 많이 안 보거든. 그러니까 좀 옛날 책,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기에 다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보지는 마시고 여기서 괜찮은 건 제가 발췌해서 여기다 넣어놨고, 혹시나 저는 계속 저는 계속 보다가 혹시나 또 나올 만한 거 있으면 다시 할 거예요. 새로 나온 게 이 책인데 이 책은 우리 다른 교수님들 책보다는요 수식도 별로 없고요, 그래프도 간단하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말만 있어. 서술, 그러니까 말로 줄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쉬워. 근데 단점은요, 약간 책 내용이 두리뭉실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노경이잖아. 다른 과목도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묻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야 돼. 우리 귀납식으로 답변 쓰면 안 되고 다음 이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서론 해가지고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겁니다 정답을 탁 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은 읽고 나면은 역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저야 이제 맨날 하는 거니까 보면 알긴 하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애매한 게 있어서 말 그대로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 용어라든가 몇 개 괜찮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몇 개 여기다 집어넣기도 했고, 제가 나중에 그거는 시험 내면서 유인물로 추가할게요. 근데 이번에 새로 제가 기획을 한 게 뭐냐면, 이거를 뭐 학원에서 특강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들으세요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쓸데없이 공부 부담이 많아지는 거니까 역시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에 요거 이전판 강의가 거기 올라가 있어요. 우리 카페에 가입하면 제가 왼쪽에다가 잘 보기 좋게 우리가 노동 수요 공급까지 진도 나가잖아. 그 뒷부분은
제가 요거 교과서 특강이라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옛날 거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거 시간 나실 때 보시면 그거 괜찮고, 요거에 대한 특강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언제 종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내년도 시험 보기 전까지는 종강할 거야. 근데 봐야 됩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공부를 다 하다 보면 노경은 더 할 게 없거든요. 극단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 3기 되면 다른 경조나 선택 과목은 뭐 공부할 거, 암기할 게 되게 많아져서 양이 늘어나는데 노경은 이렇게 갈 때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부할 게 없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험장 가면 뭐 그냥 여기서 했던 거 정도로 나와요. 그럼 이때는 수업 안 들어도 됩니까? 아니요. 여기 나왔던 거를요. 100점짜리면 한 50점에서 70점은 그대로 반복해서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불이타성 같은 걸 한번 설명하고 갑자기 허를 찌르는 문제로 이렇게 낼 거니까 가능한 한 계속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제가 뭐 특강식으로 해서 짬짬이 시간 날 때 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그냥 이런 게 있군 그냥 보셔도 되고, 근데 안 보셔도 되고, 아셨죠?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노동경제학 책은 다 그냥 샅샅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방통대 교재 같은 것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저는 다 그냥 가지고 있긴 한데 뭐 별로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제가 알아서 그때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면 그냥 차근차근 듣고 따라오시면 충분하다. 요거는 여러분 수학 선생님 중에서 현우진 선생님 아시죠? 유튜브에 뭐 있어서 딱 봤더니 뭔가 수업 소개하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방구석 평가원이 되지 말자.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몇몇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아까 얘기한 뭐 인적 자본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공부 안 하거나 불안할 때 위로를 서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안 나온대. 서로 안 나온대. 이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자는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학원 선생님이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출제해. 뭘 나올까? 알 수가 없어요. 출제위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다 이렇게 하고, 근데 모든 힘을 다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잘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하는 부분을 이렇게 A급은 잘 준비하고, 불이타성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경제학 마인드로 살짝 체크하고, 가능한 한 많이 광범위하게 하되 중요한 것들은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뭐 같은 우리 상대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능한 한 수업 듣는 것도 괜찮은데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를 하세요. 자기와의 약속해가지고 보면은 1기, 2기 가면 수험생들은 뭐 크게 줄지는 않는데 모의고사 답안지 내는 사람 인원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채점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신나는구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안 돼요 별로. 거의 어떤 경우는 어떤 선생님 수업은 한 절반 정도는 안 내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약간 스트레스 받고 그러더라도 가능한 한 응시하는 쪽으로 써서 내는 쪽으로, 창피하거나 좀 자기가 봤을 때도 민망하더라도 내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재 비슷한 걸로요. 그 필기노트 같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서점에 보시면 필기노트랑 또 이정민 노무사랑 요약정리론 그건 나중에 1특강 같은 거 할 때 써먹긴 할 건데 그런 걸 도움을 받아도 괜찮긴 하지만, 그리고 가끔 필기 조교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스스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연기 때는 정리를 하지 마시고 수업만 잘 들으시고 시험 보시고 그러면 충분하고요. 한 1기도 정리하지 마세요. 2, 3기 정도 되면 노경 별로 할 게 없거든. 그때 이제 시험 준비하셔야 되잖아. 모의고사 볼 때. 그때 스스로 노트에다가 정리하면서 포스트잇이나 그건 여러분들한테 편한 방식을 빨리 찾으셔야 돼.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을 건 아니고 많은 방법을 다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나한테 딱 맞는구나 하면 그걸로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말반인지 평일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늘 요즘 대세는 그냥 실강 들으시는 분보다 온천반이 수강생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럼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뭐 행정이나 다른 과목, 인사 같은 걸 들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신림동 왔을 때 어디서 밥 먹지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막 빨리빨리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어디가 맛집인가 이렇게 막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오전에 수업을 딱 들으셨다. 행정을 들으시면 밥은 뭐 중국집 짜장면이다. 그럼 바로 그냥 끝나면 거기로 가는 거야. 가서 밥 먹고 그다음 오후 수업 끝나고 뭐 혹시 노경 들으신다. 그러면 바로 또 저녁은 어디서 뭐 먹지?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뭐 샌드위치를 먹거나 이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해봐가지고 샌드위치 먹었더니 나는 갑자기 이렇게 체력이 떨어져서 한 10시 정도 될 때는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김밥을 먹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내에 딱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냥 정해진 대로 계속 한 1년 동안 돌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펜은 무슨 펜을 쓰지? 만년필, 볼펜? 이것도 가끔 재미로 하시면 안 돼. 오늘은 기분이 꿀꿀한데 만년필로 써볼까? 색깔은 파랑으로 해볼까? 안 돼요. 다양한 펜을 써보신 다음에 또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펜을 딱 정하면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고민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다른 뭐 인사 같은 거는 유미쌤 같은 경우 모냥자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모냥자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노경에는 그래프 어차피 X축, Y축 요거 두 개 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크게 그리는 게 적당할지 모냥자 쓸지 왜냐면 이런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 직접 손으로 할지 모냥자를 쓸지 뭐 등등등 이런 걸 막 스스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서 나한텐 이게 맞군. 그럼 그걸로 정하셨으면 계속 쭉 흔들림 없이 가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OT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는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금방 돼서 겨울이 되고요. 금방 연기가 뭐 긴 것 같은데 일기 되고요. 금방 내년 되고 아마 금방 좀 있으면 뭐 합격했니 안 했느니 막 이게 금방 들릴 거고요. 아무튼 시간이 금방 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책 여기 본문 내용서부터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